2025년 10월 27일 서대문 FM 어텐션 나우 지금 자긴 아까워 김원빈입니다. 요즘 AI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도 아니죠. 좀 됐죠. 네. 그래서 조금 예술계에도 어떤 반향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참 무겁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논쟁적일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좀 무섭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의 마지막 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서대문 FM 어텐션 나우 지금 자긴 아까워 시작합니다. Sometimes I wish that I could just quit, but then the other times there's nobody better than this. Even though you never listen and you're always right, and I guess I would've never bit your type, except for that first night with two kids under that moonlight. We ate McDonald's at midnight, became the best of friends. I remember our first time in Barcelona. That morning I was so hungover, I never thought that our roads led to this. So give me a kiss. Sometimes you say that I'm just too much, but then the other times feels like I give you the world and I won't give up. Oh, I never listen and I take too long, and I guess I would've never fit your song, except for that first night, the two kids under that moonlight. We ate McDonald's at midnight, became the best of friends. I remember our first time in Barcelona. That morning I was so hungover, I never thought that our roads led to this. So give me a kiss, give me a kiss, give me a kiss, give me a kiss. Except for that first night with two kids under that moonlight. We ate McDonald's at midnight, became the best of friends. I remember our first time in Barcelona. That morning I was so hungover, I never thought that our roads led to this. So give me a kiss, give me a kiss, give me a kiss, give me a kiss. 마이 FM 91.3 서대문 FM 듣고 계십니다. 91.3 서대문 FM 지금 자긴 아까워는 매주 월요일 23시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앱, 와우 라디오 앱, 그리고 유튜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공식 채널,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고, 지난 방송은 저희 유튜브 채널과 서대문 FM 다시 듣기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은요, 부끄럽지만 구독자 수, 댓글, 좋아요 수가 너무 적어서 검색을 해도 상단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찮으시더라도 저희에게 관심을 좀 표현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골뱅이 누르시고 TOOEARLY TOSLEEP로 검색해 주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 나오거든요.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가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할 것은 좀 AI 관련된 거인데,
우선은 AI 뭐 큰 주제로 AI 시대의 예술의 방향성, 예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술의 존재론적인 위기인 것인가 아닌가, 기회인 것인가, 이런 얘기 막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야기가 시작된 발단부터 얘기를 좀 해야겠죠. 인천 공연 갔다 왔었잖아요. 일단은 저랑 엄디제이랑 이제 양산에서 계신 박승희 형님 이렇게 한 팀으로 엄김박, 그리고 엄디제이는 팀 2개 했죠. 엄디제이랑 이제 부산 대학밴드 연합 구성원들 중에서 서울 올라와서 같이 교류하고 아직도 연락하고 있는 그분들, 그 형님들 하는 고인물 팀, 고인물이 제가 엄김박이고 고인물 팀. 저 정신이 없네요. 네. 고인물 팀 이렇게 2개 팀을 하거든요. 했거든요. 공연을 우리 뭐라 해야 되냐, 엄디제이가. 그 공연 끝나고 이제 저희 에피소드, 저랑 엄디제이랑 그 고인물에서 드럼 쳐주시는 형님이 드럼으로 계시는 팀, 그 에피소드, 여기 보컬이랑 키보드 형님 더 있죠. 예, 그 에피소드 첫 합주가 있었어요. 지난주 화요일이죠. 합주가 끝나고 원래 저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집에 오려고 했었는데 그 공연 전 마지막 뭐라 해야 돼, 마지막 뒤풀이, 그래, 마지막 뒤풀이일 거라고 우리 형들이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해야 되나요? 따라갔어요. 뒤풀이를 내려. 그러면서 이제 인천 공연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놀았다든지, 뭐 이렇게 놀았다 저렇게 놀았다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드럼 형님이랑 엄디제이가 고인물 팀의 새 자작곡 이야기를 꺼내서 했습니다. 그 곡 같은 경우에는 엄디제이가 코드 진행을 직접 이제 짰고요. 본인이 이 코드 진행이나 이 곡을 구상하면서 참고한 곡, 레퍼런스 한 곡들을 AI에게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결과물들을 이제 수정시키면서 완성한 곡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흘러나왔어요. 버컬 형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 AI가 생기면 사라질 직업, 로봇이 대체할 직업, 그리고 사라지지 않을 직업. 그때 예술가, 뭐 창작하는 사람들 절대 안 사라질 거라 그랬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예술가가 사라지게 생겼다, 사라질 것 같다. 뭐 요즘에 또 생성형 AI가 음악 말고도 뭐 그림이나 이런 쪽에서, 특히 뭐 텍스트는 뭐 말 다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보컬 형님께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좀 고민이 시작이 되는 그런 자리였죠. 화두였고요. 또 유난히 그 말이 크게 들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웃으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말인데 계속 곱씹게 되더라고요. AI가 만든 음악을 들으면서 정작 만약에 AI가 창작하는 그 음악이라든지 예술 작품을 주로 소비하게 되는 시대가 왔을 때, 그러면 그때 정작 사람인 우리는 어디쯤에 서 있을까? 오늘의 이야기 주제가 거기에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서 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뭐 요즘에 또 워낙 AI 이슈가 대단한 그 사회적인 반향, 그리고 좀 불안감도 많이 조성하기도 하고, 날이 다르게 막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도 막 있고, 그 불안이 엄청 막 여기저기에서
발생하잖아요. 예술계도 그렇고 뭐 예술계뿐만이 아니라 뭐 전문직 정도 뭐 대체될 거라 막 이런 말도 하고, 어떤 교수님들은 뭐가 대체되겠냐. 당연히 이 AI 로봇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전문직, 그러니까 돈 많이 쓸 때, 사람 쓸 때 돈 많이 드는 거, 그런 것부터 대체하지 않겠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교수님도 있고. 네. 그래서 좀 우리도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인공지능을, 그러면은 인공지능 지금 어디까지인가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인공지능의 역사가 생각보다 좀 길더라고요. 가장 처음에는 이른바 규칙 기반 인공지능, Symbolic AI, 즉 사람이 직접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라는 규칙을 입력해주는 단계라고 해요. 그냥 명령어에 따라서 움직이는 단순한 계산기, 가령 컴퓨터 같은 거를 그렇게 구분하나 봐요. 그 다음 세대가 머신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AI가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하고 그 안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사진 속에서 얼굴을 구분하거나 음성으로 명령을 인식하는 정도의 능력. 그러니까 배우는 기계, 이게 어느 패턴에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이런 학습하는 단계, 그런 단계 AI. 뭐 음성 인식 막 이런 거 주로 막 나왔을 때 시리아, 빅스비, 하이 빅스비, 기가진이 막 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세 번째는 딥 러닝의 시대입니다. 알파고가 딥 러닝이겠죠? 여기는 인공신경망이라는 장치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단계에서는 이 인공신경망을 도입이 되면서, 인공신경망이 도입이 되면서 AI가 이미지를 보고 문장을 해석하고 언어의 흐름을 조금씩 이해하는 척하는 이런 단계,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AI가 단순히 계산을 넘어서 감각을 흉내내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이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합니다. AI가 단순히 분석하거나 분류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단계인 거죠. 그림 그리고 작곡하고 뭐 언어를 조합해서 시를 쓰고 인간의 말투도 모방하고, 엄디제이가 AI에게 레퍼런스를 학습시키고 그 결과를 수정하면서 완성한 그 곡도 이 단계에 해당하는 거죠. 다음 단계는 뭐 자율적 에이전트, AI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거, 행동의 주체로 바뀌는 단계고, 그리고 그 너머에는 인간의 지능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인간의 지능을 전반적으로 따라잡거나 넘어설지도 모르는 범용 인공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뭐 초인공지능,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뭐 이런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상상 속에 있지만 또 모르죠. 어떻게 그 단계까지 또 언제 도달할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은 생성형 AI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이야기의 괴는, 이제는 컴퓨터 AI가 인간이 학습시킬 수 있는 그 무한정한 그들의 시간과 그 동시대성 안에서 예술작품 찍어낼 텐데, 인간이 이제 예술 활동을 못할 거다, 예술가는 없어질 거다라는 주제였거든요. 그럼 예술가는 어디로 가야 할까? 오늘은 그 질문에서 제가 고민을 했던 바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예술가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노래를 하나 듣고 오는 게 낫겠죠? 캄다운하게. 우선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요, 핑크 플로이드라는 밴드의 더 월이라는 앨범에 있는 노래거든요. 무슨 곡이냐면요, Another Break in the Wall이라는 곡이에요. 이 앨범 자체가 한 소년이 스타가 되면서 겪는 고립과 소외를 다루는데요. 예술가 개인의 삶과 심리적 상태가 예술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음반 제작자, 매니저,
관객 등 예술계의 다른 구성원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그런 앨범이라고 해요. 하워드 베커가 예술계에서 예술가의 지원 인력들을 언급했고 그거에 대한 뭐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탐구했는데 오늘 주제에 조금 언급되는 내용이라서 핑크 플로이드 좀 소개할 겸 가져왔습니다. 핑크 플로이드 Another Brick in the Wall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We don't need no education. We don't need no thought control. No dark sarcasm in the classroom. Teacher, leave them kids alone. Hey, teacher, leave them kids alone. All in all, it's just another brick in the wall. All in all, you're just another brick in the wall. If you don't eat your meat, you can't have any pudding. How can you have any pudding if you don't? 자, 핑크 플로이드 Another Brick in the Wall 듣고 왔고요. 제가 오늘 주제를 왜 선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왔어요. 네, 다음으로 바로 이야기할게요. 예술가는 그러면 AI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사라질까? 저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죠. 왜냐? 첫 번째로 제가 고민한 거는요. 인간이 언제나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그 관성과 방식에서 저는 첫 번째 이유를 찾았어요. 우리 인간은 역사를 통해 스스로의 범주를 넓혀왔지만 동시에 늘 누군가를 구분하고 배제하면서 인간이라는 이름의 경계를 지켜왔단 말이에요.
AI가 우리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느끼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 다시 그 본능을 작동시킬 겁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인간이 생존 앞에서 본능적으로 행동을 취했던 행동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AI를 우리와 다른 존재, 즉 타자로 규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술의 의미 또한 다시 정의될 겁니다. AI가 흉내낼 수 없는 감정, AI가 건드릴 수 없는 우연, 그 모든 것을 예술이라고 부르게 될 수도 있고요. 즉 AI의 등장은 예술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술의 정의를 새롭게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I가 하는 것이 예술이 아니게 만들기 위해서 타자와의 구분이죠. 이게 타자와의 구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술을 재정의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예술은 어떤 괴짜적인 천재가 골방에서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또한 예술사회학에서는 낭만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환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런 환상이 왜 생겼냐? 그러면은 사회 기술적인 어떤 큰 변화로부터 촉발됐다고 보는 건데 AI의 이 생성형 AI의 등장과 이런 것들이 한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예술을 재정의하는. 그래서 그 재정의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더 인간다운, 내가 예술가가 더 인간다운 이유, 큰 따옴표 2개 인간다운 이유를 찾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 예술을 다시 정의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자 과도기일지도 모르고 이미 진행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기술이 예술의 형식을 흔들고 있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예술은 무엇인가 라면서 다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 재정이 될 예술의 그 내용 혹은 정의할 수 있는 그 힌트, 이론적 틀, 그 힌트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어쩌면 존 듀이라는 학자의 사유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듀이는 예술을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경험으로서 예술이라고 했어요. 그는 작품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고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감각과 사고, 감정의 결합을 예술의 본질로 본 겁니다. 듀이가 말하는 경험은 우리가 흔히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경험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경험이라 하면 한 사건을 겪었다, 어떤 일을 배웠다, 뭐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근데 듀이가 말하는 경험은 이런 단편적인, 파편적인 세그먼트가 아니고 감각과 사고, 감정과 행위가 하나로 이어지는 이 과정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예술을 사람이 세상과 관계받는 방식이라고 봤어요. 어떤 소리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마음이 다시 손끝에 움직임이 되어서 하나의 형태로 이어지는 이런 하나의 행위, 그리고 경험, 이 경험, 그게 듀이가 말하는 경험으로서 예술입니다. 단순히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니고 그 결과를 만들어낸 시간과 감정의 흐름까지 함께 느끼는 그런, 예술은 감정의 산출물이 아니라 감정을 살아내는 과정 그 자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가 아무리 정교하게 이미지를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흉내내더라도 그건 경험하는 존재가 만들어낸 예술과는 다른 거다. AI는 데이터를 계산하고 직조할 수는 있지만 그 계산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울릴지는 알 수 없는 그런 거니까요. 듀이가 말한 경험으로서의 예술이 예술의 내면을 보여준다면
그 반대편에 또 예술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브루디에는 예술을 단순한 표현 행위가 아니고 상징 자본을 획득하는 사회적 경쟁의 장이라고 말했어요. 예술가는 작품을 통해 인정을 얻고 그 인정이 쌓여서 사회적인 지위를 만들어냅니다. 그 가치는 작품의 완성도보다 그걸 둘러싼 관계들 그리고 제도 누가 만들었는가 라는 이야기에서 만들어진다고 브루디에는 봤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하워드 베커는 아트월드 예술계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술은 고독한 천재의 산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협업이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산물이라고요. 하나의 음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연주자, 기술자, 기획자, 청중까지 수많은 손과 시선이 함께 움직이는 하나의 제도인 거죠. 관계망이자. 예술은 그 협업의 관계망 위에서만 작동하고 그 효용성과 가치성을 인정받는 거라고 봅니다. 하워드 베커는. 이 두 사람의 관점을 놓고 보면은 두 번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술가가 사라지지 않을. AI가 만든 예술은 결정적인 결핍이 있는 거죠. 이 둘에 의해서 보면, 이 둘의 관점에서 보면 AI는 그 협업의 관계망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회적 인정 구조의 밖에 있고 감정과 경험의 축적도 없죠. AI의 결과물은 결국 관계가 없는 예술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사라진 그냥 하나의 재화, NFT 재화로 남을지도 모르는 거죠. 물론 이런 반론도 있을 겁니다. AI도 인간의 감정과 관계를 동시대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시간 개념을 초월해서 학습할 수 있지 않냐고.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인간의 협업 구조나 감정의 패턴을 이미 모델링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 이렇게 대묻고 싶습니다. 자기 차원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인간이 4차원적인 그 개념적인 4차원적으로 뭐 시간을 초월하고 그런 메커니즘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거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AI가 학습하는 그 인간의 감정이나 관계의 패턴도 그거는 관계 참여가 아니고 관계 복제잖아요. 뭐 어쩌면은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계에는 수많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 그리고 서로 뭐 감응하는 그런 관계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또 반론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관계망이 단순히 정보로만 구성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 안에는 신뢰, 우연성, 시간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교환이 함께 얽혀 있거든요. AI가 과연 그 관계 구조를 흉내낼 수는 있어도 그 관계 안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존재로 참여할까요? AI에게는 실수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책임이 없습니다. AI는 그냥 관계 시뮬레이션이지 행위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술이란 결국 그 관계 속에서 불완전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반응하는 인간의 행위에서 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AI가 아무리 인간의 협업 구조를 학습한다 해도 그것은 관계의 지도를 그리는 것일 뿐이지 그 길을 걸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서 또 다음 노래 듣고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브루디의 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곡인데요. 켄드릭 라마의 How Much a Dollar Cost입니다. 이거는 켄드릭 라마가 노숙자 홈리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너 1달러가 진짜 얼마인지 아냐라는 이런 화두에서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던 노래라고 합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much a dollar really costs. The question is detrimental, paralyzed in my thoughts. Parasites in my stomach keep me with a gut feeling, y'all. Gotta see how I'm chilling once I park this luxury car. Hopping out feeling big as Mutombo. 20 on pump 6, 30 Marcellus called me Dumbo. 20 years ago, can't forget. Now I can lend them my ear or two. How to stack these residuals tenfold. The liberal concept that men do. 20 on 6, he didn't hear me. Indigenous African, only spoke Zulu. My American tongue was lyric. Walked out the gas station, a homeless man with a sandy tan complexion. Asked me for 10 rand, stressing about dry land. Deep water, powder blue skies that crack open. A piece of crack that he wanted. I knew he was smoking, he begged and pleaded. Asked me to feed him twice, I didn't believe it. Told him beat it. Contributed money just for his pipe, I couldn't see it. He said, my son, temptation is one thing that I've defeated. Listen to me, I want a single bill from you. Nothing less, nothing more. I told him I didn't have it, then closed my door. Tell me how much a dollar cost. Smarter things your mind. What a sign of love. The one you love. All you need to break. He's staring at me in disbelief. My temper is building. He's staring at me. I grabbed my key. He's staring at me. I started the car, then I tried to leave. But something told me to keep it in park until I could see the reason why he was mad at a stranger. Like I was supposed to save him. Like I'm the reason he homeless and asking me for a favor. He's staring at me. His eyes follow me with no laser. He's staring at me. I noticed that his stare is contagious. Cause now I'm staring back at him, feeling some type of disrespect. If I could throw a bat at him, he'd be aiming at his neck. I never understood someone begging for goods, asking for handouts, taking it if they could. And this particular person just had it down back, staring at me for the longest until he finally asked, have you ever opened up Exodus 14? A humble man is all that we ever need. Tell me how much a dollar cost. Smarter things your mind. What a sign of love. The one you love. All you need to break. Guilt tripping and feeling resentment. I never met a transient that demanded attention. It got me frustrated, indecisive, and power tripping. Sour emotions got me looking at the universe different. I should distance myself, I should keep it relentless. My selfishness is what got me here, who the fuck I'm kidding? So I'ma tell you like I told the last bum. Crumbs and pennies, I need all of mine. And I recognize this type of panhandling all the time. I got better judgment, I know when niggas hustling. Keep in mind, when I was struggling, I did compromise. Now I comprehend, I smell grandpa's soul medicine reeking from your skin. Moonshine and gin, nigga you're babbling. Your words ain't flattering, I'm imagining Denzel. But looking at old Neil, cause I'm in sad thrills. Your gimmick is mediocre, the jig is up. I seen you from a mile away losing focus. And I'm insensitive, and I lack empathy. He looked at me and said, your potential is bittersweet. I looked at him and said, every nickel is mine to keep. He looked at me and said, know the truth, it'll set you free. You looking at the Messiah, the Son of Jehovah, the higher power, the choir that spoke the word, the Holy Spirit, the nerve of Nazareth. And I tell you just how much a dollar cost. The price of having a spot in heaven. Embrace your loss, I am God. I washed my hands, I said my grace. What more do you want from me? Tears of a cloud, guess I'm not all what it's meant to be. Shades of gray will never change if I condone. Turn this page, help me change to right my wrong. 네, AI 시대의 예술가는 어떻게 될까 얘기하고 있고, 저는 예술가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인간은 예술을 재정의할 것이지 예술가가 사라지는 일 없을 것이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존 듀이의 경험으로서의 예술 관점 얘기했고, 예술계가 상징 자본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의 장이기 때문에 그 투쟁의 장의 상징 자본에 참여자로서 AI는 참여할 수 없다. 도구로서 참여할 뿐이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쪽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다른 가능성도 보이는 겁니다. 이 이론적 관점에서 중요한 건 누가 인간인가 누가 비인간인가를 나누는 게 아니고
어떤 행위가 관계를 만들어내는가거든요. 그렇다면 AI를 하나의 행위자로 존재할 수 있다고 만약에 본다면, 즉 인간이 감정을 주고 AI가 계산을 통해서 그 감정의 다른 결을 드러내고 다시 인간이 그 변화에 반응한다면, 그것 또한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예술적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AI가 인간의 감정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다른 방식으로 반향시키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는 예술의 종말이 아니라, 예술가의 멸종이 아니라 예술 관계의 진화일지도 모르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AI가 예술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AI와 함께 어떤 감정의 회로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예술의 주체가 하나 늘어난 셈이니까요. 사진이 등장했을 때에는 사람들은 그림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림은 사실을 재현하는 방식을 버리고 시각적인 느낌과 인상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상주의. 그 뒤로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사진이 영화로, 영화가 텔레비전으로 이어졌지만 그 이전의 미디어는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활자도 아직 남아있죠. 책도 아직 남아있죠. 그림 아직 그리는 사람 많죠. 조각, 영화, TV, OTT 등장하면 다 없어진다 했잖아요. 제이 데이비드 볼터랑 리처드 그루시는 이런 과정을 잼에게 리미디에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새로운 미디어는 늘 이전 미디어를 삼키는 동시에 그 안에 감각과 형식을 재탄생, 재창조, 다시 연결시킴,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사진은 그림의 시선을 가져왔고, 영화는 사진의 정지된 순간에 시간을 불어넣었고, TV는 영화의 서사와 리듬을 일상의 속도로 바꿔놓았죠. 시간 타임 테이블로 구성하면서요. 그렇다면 AI는 무엇을 잼에게 할 수 있을까요? 잼에게 하고 있을까요? 아마 인간의 상상력 그리고 예술가의 결정이라는 행위를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매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예술은 위기를 맞는 것처럼 보였죠. 그림, 사진, 시네마, TV, 월드와이드 웹, 유튜브, OTT. 사실 예술은 자신의 위기를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이 가진 매개 방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AI가 예술과 예술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언어를 다시 번역하고 있다고, 우리는 지금 그 번역의 과정을 함께 목격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DJ 너는 그래서 재정이 된 예술이 도대체 뭐냐고, 네가 생각하는 그 재정이 된 예술은 뭔데?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 전에 일단 노래 하나 또 듣고 올 건데요. 악동 뮤지션의 다이너소 들으려고 합니다. ANT 그러니까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적으로 악동 뮤지션을 해석을 해보자면, 어린 시절의 기억, 상상 속 존재인 공룡, 그리고 그 공룡이 주는 공포와 환상 등 다양한 이 비인간 행위자들이 아이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정 비인간 행위자, 그러니까 공룡이죠. 공룡이 개인의 감정과 행동에 어떻게 깊게 관여하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지 보여주는 곡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실제로 악동 뮤지션 그 이찬혁 군과 우리
이수연 양이 어린 시절에 반지하를 살 때 취객이 술에 취해서 집 창문을 발로 차서 깨면서 소리 지르던 그 내용을 모티브로 작곡한 곡이라고 하거든요. 듣고 와서 이야기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나의 옛날 동네 반자빌라엔 내 가족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네. 화장실 문 밑엔 지갑하는 구멍이 매일 밤 뒤척거리시던 아버지 No problem 난 아무것도 몰랐거든. 아직도 그때가 생생해. 무설계 없었던 어리기만은 나를 펄쩍 뛰게 하는 함께겠네 내 가족이 다 같이 따스한 이부자리 두 발로 또 찾지. 엄마는 날 안아줘 내 목 감추는 울먹임. TV 보며 진정하라 하셨지. 깜빡깜빡거리네. 까만 방이 번쩍거리네. 아직도 그 꿈이 생생해. 무설계 없었던 어리기만은 나를 펄쩍 뛰게 하는 내 가족에게 포효하던 널 다시 만나면 그땐 너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더 크게 소리 지를래. 오늘 좀 너무 흥분해서 떠드나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제 생각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앞으로 예술은 누가 만들었는가 보다 무엇이 서로를 움직이게 했는가로 정의될 것 같아요. 예술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재능이나 감정의 소유라는 생각보다 감정과 기술, 인간과 비인간이 얽혀서 서로 세계를 울리는 관계장이 되는 거죠.
AI가 만든 소리가 사람의 기억과 부딪히고 그 부딪힘은 또 다른 감정을 낳는다면 그건 또 분명 새로운 형태의 예술일 겁니다. 거기엔 여전히 인간이 있고 감정이 있고 반응하고 있는 인간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예술 작품, 예술가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 전체가 드러나는 그 과정 전체가 예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술의 결과물을 보고 예술 작품을 보고 이건 예술이다, 그게 예술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작품의 완성뿐만이 아니라 그 완성으로 향하는 수많은 시도와 수정, 실패, 고뇌, 그리고 인쇄, 뭐 등등, 인쇄, 레코딩, 뭐 편집, 촬영, 뭐 이런 그 협업의 시간들, 이것이 이제 예술의 일부로서 드러나는 거죠. 오히려 더더욱이.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소비하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예술을 관람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과정을 보려 하는 걸까요? 어쩌면 그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은 자신과 조금이라도 다른 존재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그 차이를 구분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멀리하고 그러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타자와 자신을 구별하는 것들, 이 생존에 대한 본능에서 오는 거라고 보는데 AI를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언제나 나와 닮은 타자이자 닮았지만 결코 같아질 수 없는 존재로 남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로봇이 운동 경기를 한다면 더 빠르고 더 완벽하고 더 퍼포먼스가 멋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보다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겠죠. 실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은 그런 경기를 보면 감동받지 못할 거라고 단정할 겁니다. 단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스포츠를 보는 이유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 나랑 닮은 존재, 인간, 나랑 같은 존재, 인간. 물론 엄밀하게 말해서 다른 존재이고 인간 개인도 타자지만 더 넓은 범위, 타자 범위 안에서는 나랑 같은 존재인 인간, 이 인간이 나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 인간이 나와 닮은 존재가 초인적인 힘으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 감동적인 순간, 울리는 순간, 홈런을 치는 순간, 삼진을 잡는 순간, 풀카운트에 몰렸지만 만루 상황이지만 삼진을 잡고 이닝을 끝내는 그런 감동. 로봇은 말로 자체를 만들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카타르시스의 본질이거든요. 예술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예술은 생산 과정 자체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바뀔 겁니다. 완벽한 결과보다 불완전하지만 진심으로 부딪히는 그 시도들, 그 실패와 수정, 협업의 과정이 하나의 감동으로 소비가 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어쩌면 이런 변화는 이미 우리 곁에서 시작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술이 완성된 결과보다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런 방식 말이죠. 대표적인 예로 제가 생각나는 거 몇 개 들면은 우선 방탄소년단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대형 기획사가 아닌 작은 회사에서 시작했어요. 엄청 조롱받았죠. 중2병 걸렸냐고 무시받고요. 그런데 그들은 V앱 같은 양방의 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들의 일상과 성장 과정을 팬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했어요. 노래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연습실의 땀, 무대 뒤의 고민, 이 모든 걸 팬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과정 자체가 예술적 서사가 됐잖아요. 그들의 성공은 단순히 음악적 결과가 아니라 함께 지켜온 시간의 감동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런 방식이 아이돌 산업의 표준이 됐잖아요. 인스타 라방, 뭐 버블, 막 이런 거 아시죠? 비슷하게 유튜버이자 투맨 밴드인 크래쉬 애덤스도 그런 흐름 위에 있다고 봅니다. 쇼폰 플랫폼에서 노래를 못 부르는 척하면서 반전 실력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람의 시선을 끌고 자신들의 곡을 소개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곡을 소개하면서 구독자를 모집하고 자신의 곡을 홍보하고, 그들은 음악을 완성된 결과로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오히려 드러내면서 팬들과 상호작용했고, 지금은 스포티파이 스타가 되어 있잖아요. 출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 시장이 전자화되고
도서 정찰제와 OTT 확산으로 독자의 관심이 다른 예술 작품이나 다른 미디어로 분산됐을 때 출판사들은 책 그 자체보다 책을 둘러싼 경험을 팔기 시작했어요. 작가와의 만남, 북 콘서트, 작가가 직접 읽어주는 오디오북 같은 거, 양방향 소통의 형식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책이 단순히 읽히는 결과물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공유되는 과정으로 다시 재매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예술가의 이미지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예술가는 외롭고 괴짜스럽고 퇴폐적이고 병약한 천재로 그려졌지만 그거는 낭만주의적 시대가 만들어낸 아이콘이었고 뭐 시대적인 아이콘이었던 거죠. 반항하 이미지 60혁명 뭐 이런 시대의 반항 저항 이런 시대가 만든 아이콘이었죠. 하지만 이제 예술가는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독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오히려 건강하고 성찰적인 인간의 얼굴로 자신을 다시 이미지화하고 있어요. 담배를 끊고 운동을 하고 오히려 팬들한테 건강 챙겨라 하는 작가들도 나오잖아요. 이제 예술가가 더 이상 구름 위의 존재, 신화 속 존재가 아니고 우리 곁에 그냥 함께하는 이웃으로 복귀하고 있는 신호가 된 거죠. 이런 모든 변화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술은 결과물이 아니라 관계의 과정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 창작 서사 자체가 작품이 되고 그 과정을 함께 바라보고 공감하는 일이 이 시대의 예술 감상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린 이제 이 과정을 소비하는 시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공동의 감정을 나누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기술이 만든 변화이면서 인간이 함께 감동하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 예술가는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가 달라지고 감동의 경로가 확장될 뿐이다. 그래서 인류는 예술을 오히려 재정의할 것이다. 그 재정이 된 예술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과정 전체를 소비하면서 함께 정동하는 그런 예술, 그 새로운 예술을 배우는 시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흥분도 많이 한 것 같고 어쩌면 욕을 진짜 많이 먹을 수 있는 엄청 예민한 주제이기도 한데 제가 어쩌면은 요즘 엄청 고민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고 제 전공 지식을 엄청 좀 녹여낸 부분도 있어서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욕을 엄청 먹을 수 있는, 재미도 없어, 내용도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새끼, 철학 얘기만 더럽게 하고 잘난 척 겁내. 근데 또 논란적인 AI 얘기를 또 가져와가지고 떠들고 있고, 그래서 좀 무섭거든요. 솔직히. 그래도 한번 좀 시적절한, 제가 동시대적인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 전공적인 지식을 통해서요. 1시간 동안 또 혼자 떠들었는데 그래도 또 좀 재밌는 시간이셨습니까? 제가 가지고 온 이 주제 있잖아요. 이 주제들을 통해서 한번 친구들하고 대화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나눠보시고, 여러분들 생각을 또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공부하는 데 더 도움이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라디오 제작에도 아주 재밌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또 일주일 동안 기다려 주시고 이번에는 뭔 또 재밌는 얘기를 가져왔을까 기대해 주신 분도 있으셨을 텐데 좀 무겁고 헤비하고 재미없는 주제를 가져와서 송구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저희가 공연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공연 얘기를 좀 풀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엄디제이가 또 주말간 공연을 갔다 가지고 일정을 못 맞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무거운 주제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곡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탄소년단 있잖아요.
방탄소년단이 첫 한국 음악 방송에서 1위한 첫 곡, 그 곡으로 가져왔어요. 아실 분들 다 아실 건데, 저도 원래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유치하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노래 나왔을 때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인상이 바뀌어서 이후로 나오는 노래들 다 좋아하게 됐거든요. 페이크 러브부터 막 난리 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 가져왔습니다. 춤 그 안무도 되게 멋있거든요. 뮤직비디오, 그리고 그 뭐라 해야 되지, 무대 교차 편집 한번 찾아보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방탄소년단 I Need You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진짜 재밌는 얘기 가져오고, 어쩌면 이렇게 논쟁적인 게 더 재밌을 수도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고 즐기는 시간도 좀 많이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도 시적절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얘기 가져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 때문에 나 이렇게 망가져. 그만할래 이제 나 안 가져. 못하겠어 뭐 같아서. 제발 핑계 같은 건 삼가져.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네가 한 모든 말은 안 돼.